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그 팔란티어 파운드리 자료 1편부터 4편까지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처음 보면 좀 복잡한데 단순한 데이터 분석 도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파운드리가 뭐고 왜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오늘 한번 파헤쳐 보죠.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좀 고급 시각화 툴,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자료들을 보면 그건 정말 일부에 불과하다고 해요. 핵심은 데이터 자체보다도 그 데이터를 둘러싼 어떤 질서의 부재, 이걸 해결하고 조직의 운영 체제 같은 걸 만드는 데 있다는 거죠. 아, 질서를 설계한다라. 이게 일반적인 BI2라고는 접근법이 확실히 다르네요. 보통은 데이터를 어떻게 잘 보여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맞습니다. 파운드리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여주기 전에요. 현실 세계에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람, 부서, 아니면 계약서, 병상 같은 실제 명사들. 이걸 먼저 디지털 객체, 그러니까 엔티티로 정의를 합니다. 엔티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객체들 사이의 관계, 릴레이션십이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규칙, 이걸 설계하는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걸 온톨로지라고 부릅니다. 아, 온톨로지. 네. 단순히 침대가 몇 개 비었나 이게 아니고요. 이 침대는 어떤 환자랑 연결되고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또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가 이런 전체 구조와 규칙 자체를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이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정말 핵심인가 보네요. 현실의 복잡한 관계랑 규칙을 디지털로 옮겨놓는 어떤 청사진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정확해요. 온톨로지는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방금 말한 객체, 엔티티, 그리고 그 객체들 간의 관계, 릴레이션십, 마지막으로 누가 뭘 보고 실행할 수 있냐는 정책이나 권한, 폴리시, 이 세 가지로 구성돼요. 예를 들어 병상 객체는 환자, 의료진, 장비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 문서 객체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요. 또 병상 이동 요청은 행정팀만 승인할 수 있다. 같은 권한 정책도 이 온톨로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건 단순 분류 체계가 아니에요. 조직이 실제 돌아가는 방식을 코드로 구현한 거랄까? 실행 가능한 현실 모델인 셈이죠. 이 모델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나중에 팔란티어의 AI 플랫폼, 그 AIP라고 하죠. AIP가 들어왔을 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조건에서는 이걸 해야 하는구나 판단하고 실행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온톨로지가 파운드리의 뇌구조 같은 거예요. 와, 그렇군요. 뇌구조라. 그럼 현실 모델을 설계하는 것만으로는 근데 실제 업무가 바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설계된 구조가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워크플로우 객체입니다. 이건 이제 온톨로지 위에서 작동하는데요. 특정 조건, 트리거라고 하죠. 이게 딱 감지되면 어떤 행동, 액션을 하고 또 누구의 승인, 어프로벌을 거치고 이 모든 과정을 기록, 로깅까지 할지를 정의한 하나의 세트예요. 아, 자동화된 업무 단위 같은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온톨로지 상에서 병상 점유율 90% 초과라는 조건이 딱 감지됐다. 그러면 자동으로 관련 관리자한테 알림 보내고 근처 병원 빈병상 정보 찾아보고 전원 조치 시뮬레이션 돌려본 다음에 최종 결정은 담당 의사 승인을 받도록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설계할 수 있는 거죠. 예전처럼 엑셀 보고 메신저로 전달하고 메일로 승인 받고 이런 파편적인 과정들을 하나로 딱 묶는 거예요. 오. 중요한 건 완전 자동화부터 중간에 사람의 판단이 꼭 필요한 지점까지 다 유연하게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야, 이론은 정말 강력해 보이네요. 그럼 이게 실제로 조직에 적용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자료에서 영국 NHS나 우크라이나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 파운드리는 단순히 시스템을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조직의 운영 구조 자체를 아주 깊숙이 바꿔놓는다고 해요. NHS 같은 경우는 의약품 재고 관리나 병상 운영 효율화 같은 구체적인 운영 문제 해결에 쓰였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드론 정보, 위성 정보 같은 다양한 소스들을 온톨로지 기반으로 통합해서 실시간 전장 상황 파악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활용된 걸로 보입니다. 정말 광범위하네요. 네, 물론 이제 내부 작동 방식은 구체적으로 공개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핵심적인 적용 과정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흩어진 데이터를 연결하고요. 1단계. 둘째,
현실을 반영하는 온톨로지를 설계하고 2단계, 셋째, 그 위에서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구축해요. 3단계, 넷째, 여기에 AIP, 즉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예측이나 최적화를 하고요. 4단계, 다섯째, 이걸 아폴로라는 배포 시스템으로 조직 전체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쫙 배포하고 업데이트합니다. 5단계. 마지막으로 실행된 결과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기록하고 계속 학습하는 거죠. 이 순환 구조를 따르는 것 같아요. 와, 들어보니까 이건 그냥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한번 딱 도입하면 조직 운영의 거의 뼈대, 뭐랄까, 질서 인프라처럼 작동하겠는데요? 그만큼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파운드리가 조직의 운영 규칙이나 절차 자체를 디지털로 아주 깊숙하게 내재화시켜버리기 때문에요. 한번 핵심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으면 다른 걸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강력한 락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 조직의 실행 가능한 질서, 그 자체를 설계해서 납품한다. 이게 자료들이 말하는 파운드리의 본질이고 또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 덕분에 이 점이 아주 명확해졌네요.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파운드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현실을 디지털로 재구성하고 온톨로지, 그 위에서 행동 규칙,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조직 운영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정말 강력한 도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요, 조직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는 시점이 온다면 이렇게 깊숙이 내재화된 파운드리의 그 질서가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는 어떤 제약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